네, 안녕하세요. 수학과 팀장 최가진입니다. 이번 문제는 일단 중3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활용 문제와 그 다음에 삼각비가 좀 섞여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조금 아이들이 좀 귀찮아하는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잘하는 아이들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시간이 오래 좀 걸릴 수 있는 문제고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아이들이 이제 조금 계산 실수를 유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제 저 삼각형 ANL 같은 경우를 이제 평면으로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각각의 길이를 써놓은 다음에 또 높이를 또 따로 구하고 각각의 또 밑변의 길이를 따로 구해야 되는 좀 약간 번거로운 문제인데, 일단은 저기서 나와 있는 저 빨간색 선들의 길이를 구하는 부분에서 실수도 사실은 아이들이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길이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쟤를 평면으로 또 그려놨을 때 이제 저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제대로 구할 수 있는지 이제 또 의문이 드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최대한 좀 빠르게 한번 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급은 중3 좀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80점대 이상으로 좀 잡고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거는 최근 들어서 계속 선생님들께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죠. 그냥 얘는 물론 아이들은 이제 보통 문자로 외우는 아이들이 특히 많은데 뭐 고등부 아이들이야 그냥 빠르게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충 어디가 A고 어디가 B고 어디가 C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그냥 넘어가는 편이지만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들은 처음 이제 배우는 아이들은 어디가 A고 어디가 B고 어디가 C인지 헷갈리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능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빗변을 제곱하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정확한 개념을 짚어주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아이들한테도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야 라고만 알려주면 어디가 A, 어디가 B, 어디가 C인지 가끔씩 헷갈리는 아이들이 또 있더라고요.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빗변 정도는 아이들이 어디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죠? 아이들이 어딘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저는 밑변하고 높이라는 말을 잘 애들한테 안 해줘요. 왜냐면 그러니까 빗변의 제곱은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밑변하고 높이는 삼각형을 이렇게 놓느냐 아니면 이렇게 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밑변이고 어디가 높이인지는 정확하게 그 그림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그냥 나머지 두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 요거를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육면체에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원래 이제 뭐 이렇게 A, B, C라고 만약에 놓는다면 저 빨간색 선의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외우게 시키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외우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해보고 여기서 요렇게 삼각형만 만들 수 있다면 여기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여기가 직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공식으로 쓰지 않더라도 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않더라도 아이들한테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푸는 방법을 기억하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육면체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길이가 A 다 똑같겠죠. 그때도 마찬가지 이 공식을 똑같이 써보게 되면 A제곱, A제곱, A제곱이니까 3A제곱이 되면서 얘는 대각선의 길이가 이제 루트 3A가 된다는 걸 금방 알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으로 외우라고 반드시 시킵니다. 그래서 물론 이쪽에서도 이제 이런 선들을 그었을 때 여기의 길이가 루트 2A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A가 된다라는 것도 이제 아이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각각의 이제 길이들을 구하는 방법들을 최대한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외우게 시키는 편이고요. 이게 이제 쓰일 거고 또 삼각비가 쓰일 텐데요.
이제 중등부 아이들이 처음 중3 2학기 때 삼각비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삼각비를 되게 좀 우습게 여기는 편이기는 해요. 시험 범위 거의 끝부분에 있는 아이들도 많고, 근데 요즘은 그나마 삼각비를 먼저 시험을 중간고사 때 보고 기말고사 때 원 부분을 보는 아이들도 많지만,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아직도 원을 먼저 본 다음에 삼각비를 제일 끝에 배우는 아이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기말고사에 대한 비중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삼각비에 대해서 좀 잘 못하고 올라가는 바람에 고등학교 때 삼각비 때문에 고생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 최대한 이 부분을 그래도 최소한 삼각비에 대해서 어떤 게 삼각비고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최소한 좀 정립을 해놓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일단 삼각비라는 것 자체가 직각삼각형 내에서 성립하는 길이의 비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각을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라는 각을 이제 세타로 보게 되면 이때는 이제 세타라는 각을 밑에 있는 각으로 지정을 해놓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부르죠, 준영쌤? 이 변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빗변이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아랫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중학교 때 실력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밑변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네. 이번에는 그럼 수학생님께 박명수 선생님 이걸 뭐라고 부르죠? 네. 높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때 각각의 길이를 가지고 봤을 때 사인은 뭐분의 뭐죠? 유대선 쌤, 그죠? 빗변분의 그죠? 높이가 이제 사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뭐분의 뭐죠, 영수 쌤? 빗변분의 네. 그냥 약자로 쓸게요. 빗변분의 빗변분의 높이, 아니 밑변. 저도 헷갈리네. 이게 김준영 효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는 뭐라고 하죠? 뭐분의 뭐죠?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뭐 고등부 선생님들께는 굉장히 쉬울 거고요. 뭐 삼각 함수도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야 아주 그죠? 굉장히 쉽겠죠. 이제 중등부 아이들은 이거를 외우는 것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거를 외우는 것도 좀 힘들어 하고, 뭐 그냥 애들은 보통 이제 저희가 외우게 할 때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는 필기철 S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니까 이 순서로 기억을 할 수 있게 S 쓸 때 이렇게 쓰니까 이게 S, 그 다음에 코사인은 C, 그 다음에 탄젠트는 이제 필기체 T 쓸 때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해서 외우게 합니다.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시나요, 김준호 쌤?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처음 배웠던 거예요. 다음번에 아마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개념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좀 이 문제를 좀 빠르기 위해서 팁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설명이 많이 들어갈 것 같죠? 문제가 풀이가 좀 길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만약에 구하라고 할 때 예를 들어 특히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중학생들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고등학생들도 그렇겠죠. 이렇게 만약에 그림이 있다면 당연히 아이들은 여기와 여기를 사용해서 넓이를 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뭐 많은 아이들이 그죠? 보이는 대로 밑에 있으니까 밑변, 여기 있으니까 높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얘와 얘도 밑변과 높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봐도 우리가 얘와 얘를 사용해서 넓이를 구하게 돼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공식처럼 외우게 되는데,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자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각삼각형일 때는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인 삼각형일 때는 예를 들어 이제 저 문제가 약간 그런 문제 중에 하나긴 한데, 여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밑변으로 잡게 되면 그때는 이쪽을 높이로 잡아서 수선을 그어서 그때의 넓이를 구해야 하고, 만약에 이쪽을 밑변으로 잡게 되면 그때는 높이를 이쪽으로 잡아서 이제 넓이를 구해야 해요. 근데 그 넓이들이 어떨까요? 같겠죠. 그죠? 이거를 사용해서 약간 이제 마지막에 문제를 좀 해결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저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념 설명은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지우고 다시. 자. 일단은 여기서 빨간색 선들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삼각비를 봐야 하니까 삼각비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선분을 하나 더 그어서 삼각형 ANL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얘를 평면으로 그려야 우리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삼각형인지 알 수 있고 각각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이 AN이라는 이 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편하게 하려면 이런 직육면체를 여기서 잘라서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게, 제가 바로 이 직육면체의 뭐 대각선이 되겠죠.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려면 여기는 길이가 얼마일까? 주영아,
여기는 2가 되겠지. 여기는 얼마일까? 4. 그 다음에 여기에 높이는 또 4가 되겠지. 그럼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공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버리면 얘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20 4 16 16 시간이 없다고 말했는데 36 6이 되겠다. 근데 여기의 길이는 일단 6이 나올 거고 저는 누구를 의지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얘 마지막이 아니라 얘의 길이를 또 구하려 NN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는 그냥 당연히 얘가 지금 무슨 입체도요? 정육면체니까 정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을 하면 얘의 길이는 3 루트 3. 그럼 얘를 평면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일단 저기 있는 AL의 길이까지 생각을 해보면 될 텐데 AL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서 위로 쭉 올려주면 여기가 요런 모양으로 정사각형이 나올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또 이렇게 잘라보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직육면체가 또 나오게 될 텐데 그 직육면체에서 봤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될 거고 얘를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위에서 바라볼 수 있을 거야. 이거를 좀 너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선 이렇게 잘라보면 좀 알아보기 쉬울 텐데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좀 설명을 더 해줘야 너희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그린 바로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지금 여기의 길이는 뭘까? 여기의 길이 각각 한번 써볼까? 여기의 길이는 뭐? 5. 여기의 길이는 1. 여기의 길이 1. 그럼 여기 이번엔 제발 제대로 대성아 몇? 얼마? 루트 27이니까 3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러면 얘는 보니까 얘도 지금 3 루트 3이면 여기와 여기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이등변 삼각형은 우리가 보기 쉽게 이렇게 해둔 게 아니라 이쪽이 이렇게 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얘를 평면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6이라는 길이가 3 루트 3이라는 길이보다 길지? 그지? 그러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 그럼 여기의 길이를 내가 만약에 6이라고 잡고 여기를 이제 3 루트 3 이쪽도 3 루트 3이라고 했을 때 이 각이 바로 세타가 됐고 얘랑 각이 뭐 같겠지. 근데 얘 코사인을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선을 그어서 봐야 될 텐데 이 선을 그어서 우리가 높이를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을 한번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개념 설명을 했던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팁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긋게 되면 얘는 얘랑 길이가 같아지게 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3이 될 거고 여기는 3 루트 3이고 여기는 3이니까 피타고라스 원리를 사용을 하면 여기의 길이는 얼마? 3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3 루트 2가 된다면 3 루트 2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게 되면 이 넓이는 6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한 넓이가 뭐랑 도 같아야 돼? 여기를 내가 만약에 이제 h라고 한번 해보자. h라고 했을 때 그때는 3 루트 3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랑도 같겠지. 그럼 이제 너네가 h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나 계산만 안 틀렸어도 딱 끝낼 수 있어. h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h의 길이가 뭐가 나올까? 약본에서 계산 한번 빠르게 해줄 사람. 너희들은 80점대 이상의 아이들이니까 금방 하겠지. 루트 6 없애고 넘기면 3분의 6 루트 6이니까 2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루트 6이 될 테니까 여기의 길이가 2루트 6이라는 건 이제 여기 6과 여기의 길이 2루트 6을 사용했을 때 여기의 길이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세타를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답은 그래서 아마 확인해보면 알 거야.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돼. 이게 이 문제의 풀이야. 일단 80점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까지 좀 속도를 내야 되는 편이고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80점대 아이들도 이 정도 속도로 만약에 설명을 하면 조금 애들이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좀 생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더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런 그림을 안 그려도 대충 걔들은 이런 길이들은 생각은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대가 좀 높은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할 때 보통 아이들이 이 생각을 못 해요. 이렇게 해서 넓이를 사용한다는 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해서 이것만 좀 잡아주면 애들이 웬만하게서는 길이 가지고는 금방 길이까지는 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잡아주면 애들이 설명이 금방 끝나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코사인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가면. 제가 그 생각을 또 못하고 있었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아이들이 좀 잘 잡아주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보조선을 긋는 것만 잘 잡아주면 애들이 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좀 점수대가 낮은 아이들은 이렇게 다 제가 쪼개서 다 하나하나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이들은 좀 심한 아이들은 그냥 얘가 직각삼각형이라고 찍고 문제를 푸는 아이들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왠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서는 저기 왠지 직각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네가 길이가 각각 왜 그렇게 되는지 직육면체로 쪼개서 설명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길이 구하는 공식 어떤 것들은 외워라, 어떤 거는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라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삼각비기 계산을 할 때 이거를 아까 유선 쌤 말한 것처럼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는 하지만 돌려서 볼 줄 아는 거 또 많이 좀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수업 시간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가는 편입니다. 혹시 뭐 더 추가하실 점이나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있을까요? 네,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